실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어. 그러나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어? 어느 걸 청약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까를 고려해서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매 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이 갑갑하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라는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가로 강화됐다. 이거 발표됐었죠. 네, 이게 7월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해서 7월 8월부터? 말부터 8월부터는 아마 시행될 것 같아요.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게 줄임말이래요. 네,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네. 자,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무주택자여도 만점에 가까운 청약 가점을 갖고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하자 애초에 초피 계약금을 내기 전 붙은 웃돈을 내고 분양권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 이젠 그 방법조차 막혀버렸다.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로 본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도 제한을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무주택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 차단되었다. 두 번째가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이다. 세 번째가 또 다른 풍선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수요가 되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뭐 수도권 풍선 효과가 어떻게 보면 2019년 말 2020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아주 그냥 핵심 키워드죠. 그렇죠. 예, 풍선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한 무대기는 법인 등을 포함해서 아직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놓는 막 여러 개도 사고 그런 여러 개 살려고 이제 법인 등을 활용하는 거지. 이런 식의 갭 투자들을 우르르 뭉탱이로 세력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한 무대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나오는 신규 분양 물량들.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전매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분양권으로 차익을 놓고 팔겠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있는 집을 사는 거지만 아까 전세 끼고 사는 것도 결국 전세 끼고 나머지 차익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갭으로 산다,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분양권도 사실은 비슷해요. 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으면 중도금은 나눠서 내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약금의 피 정도 주고 사면 초기에 가용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피 주고 사서 뭐 이제 나중에 차익 발생하면 이제 시세가 풍선 효과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을 누리겠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사실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가 내가 피 주고 가서 살게도 섞여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수요층들, 왜냐하면 전매가 여기는 제한이 안 되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엄밀히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실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어. 그러나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어? 그러면 어느 걸 청약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까를 고려해서 청약 통장을 어떻게든 써서 프리미엄을 따먹어 보려는 그런 청약 세력들도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예, 이제 그가 소위 말하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수요들이 실수요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가수요 실수요가 섞여 있잖아요. 나는 청약가점으로는 도저히 이 수도권의 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안 돼. 뭐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죠.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실수요인데 배제되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수요가 많이 움직이는 장이 되게 불만이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분양권 전매를 막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그걸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피 주고 사야지 라고 맘먹었던 수요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청약으로는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피 주고 살래.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걸 사서 뭐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좀 더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다. 불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쓰는 약이란 게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 나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죽어서 부작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 걸 감수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게 뭐 불과 뭐 여기만 그랬겠어요. 몇 년 전에 서울도 똑같은 얘기고 과열되면 전매 제한 금지하고 과열 안 되면 전매 제한 또 풀어주고 또 과열 안 되면 분양권 양도세도 빼주고 뭐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강화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5.6 공급 대책에 이어서 바로 이제 연이어서 요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저는 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여기가 규제 서울이 분양권 전매가 막히니까 수도권 가서 이렇게 분양권 가지고 사고 팔고 이거 가지 않았냐. 여기 막으면 여기서 안 막힌 수도권 또는 이제 광역시 옆에 지역들 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도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더 밑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단계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풍선 효과가 끝으로 가면 풍선 효과도 더 안 가는 지역이 있거든. 항상 그렇지 않아요. 고기도 이렇게 짤짤이하러 들어갔다가 확 분위기 달라져가지고 매여서 이제 구조대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장이 분위기가 뭐 코로나 극복이 안 되거나 코로나 침체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실수요 없는 지역에 짤짤이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회복 안 돼가지고 물려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은근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만나서 내가 어디에 했었는데 분양권 거의 샀다가 망한 기억이 있어. 거길 왜 샀어요? 뭐 싶은 그런 얘기들 이전 장에서의 실패담들 이런 거 보면 풍선 효과 쫓아갔다 막판에 물려서 힘든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초기 투자금을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갭이 한때 한참 유행이었고 분양권 투자 그것도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요들이 붙어왔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내용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수요가 빠지면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올라가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무주택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을 차단한다. 이거는 그럼 뭐 다 똑같은 건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돈을 안 내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세 한 꼭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 분양권 전매가 확대되면 수도권 못 사니까 그 돈이 다시 돌아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해석까지도 했는데 그거는 좀 난 아닌 것 같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니 우리 다음에 다룰 용산 있잖아요. 용산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짤짤이를 하러 가신 분들이 강남이나 서울 핵심 지역들은 대출도 막히고 세금 규제도 너무 크고 조사 이런 것도 무서워서 그런 거 피해서 규제 없는 데로 간 건데 그 돈을 그 돈 뭉쳐갖고 와서 강남거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이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그런 뭐 그럼 공투하라고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있어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견입니다.